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매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수급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JP 모간에 대한 자세한 수급인데 나중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꼭 알아둔다면 매매하면서 도움이 될 것이며 저도 실제로 많은 것을 참고해서 매매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JP 모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한 적은 없는데 다른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당연히 많지만 JP 모간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거의 모든 종목이 JP 모간의 의지대로 움직이면서 농락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조차 JP 모간 이 단타로 인해서 농락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이 수급이 거의 모든 종목들의 상승 하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 수급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JP 모간 순매수가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 게 씁쓸하기만 할 뿐인데 예외적이 있다면 JP 모간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대금 깡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JP 모간이 없어도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없다면 증시의 전체적인 큰 상승이나 업종별 엄청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상승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JP 모간 순매수마저 없으면 우리나라 증시의 거래대금은 보잘것없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수급을 안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는 단기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함정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꼭 알아야 되는 특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9가지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혹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며 이번 영상에서는 딱 9가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신고가 돌파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 이건 제가 JP 모간에 밥그릇을 뺏기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만 한데 예전에는 신고가 돌파 매매가 잘만 활용한다면 정말 좋은 매매였습니다. 무조건 성공시킬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를 잘 활용한다면은 신고가 돌파가 정말 강력했는데 이제는 이게 JP 모간 외국인 단타의 알고리즘에 활용이 되어서 신고가 뚫어주는 종목마다 함정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함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일부러 이거를 터치하거나 터치하는 척만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고가를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크게 살아있으면 휴마시스가 신고가에서 플러스 상한가 근처까지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간에 신고가가 나오니까 그 전에 최고점부터 4만원 후반대까지 엄청난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이걸 알면서도 이 지독한 패턴을 알면서도 신고가 종목을 버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JP 모간은 앞으로도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단타로 수익을 낼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신고가와 거리가 가까운 것들 갑자기 선수 쳐가지고 순매수 한 다음에 미리 좋은 자리를 다 잡아놨다가 개인들이 고점에서 타면은 그대로 털어내는 방식. 요즘에 이런 방식이 너무 많아서 고점에서 JP 모간이 외국인이 들어오는지를 꼭 체크해 줘야 됩니다.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날 수급만 보고서 거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급을 제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매매를 한다면 아마 2월 8일 날 고점에 낚여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걸러서 최소한 손실은 나지 않았습니다. 적을 알고 있다면은 이런 함정 정도는 꼭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위험하다는 건 알면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따라다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정 추정치에
기간의 매매 동향이 나오는데 JP모간은 이 기간의 순매수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건 단타일 것이고 며칠이나 늦어도 몇 주 지나면은 결과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예외적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따라다니다가 물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굉장히 잘 따라다니면서 단타를 친다는 겁니다. 상위 종목들 몇 개만 집어봐도 JP모간이 쉽게 관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순매수가 찍힌 것들, 그리고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도 JP모간이 관여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만 봤을 땐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이 쌍끌이 매수는 예전에 몇 년 전 같았으면 엄청나게 좋은 수급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단타로 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인들이 고점에 잡는 순간 나와야 되는 그런 단타 물량의 가능성이 높아서 요즘에는 쌍끌이 수급을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점에서 JP모간 순매수 시 빠르면 하루에서 늦어도 몇 주 안에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하락이 나옵니다. 더 이상 상승에 제한이 걸려서 올라가지 못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빠르면은 하루,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에서는 빠르면은 하루 만에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초대형주,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크래프톤도 JP모간이 여기까지 계속 매수하다가 며칠 동안 더 올려놨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도 추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고점에서 JP모간이 묻었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걸러서 나쁠 것은 없다는 겁니다. 멀쩡한 종목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하락하거나 진짜 잘 풀린다 하더라도 상승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양이 예쁜 종목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매는 대부분 단타 외국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종목,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에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가 찍히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 단타 외국인 수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의미가 없는 종목들, 뭐 그냥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형주들, 이런 건 당연히 프로그램 매매가 매일매일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네이버나 삼성전자 지금 움직임에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급 분석도 이 프로그램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들만,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신고가 근처에 있는 것들, 그 신고가의 심리를 이용해서 JP모간이 신나게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순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오르거나 종목에 따라서 며칠 동안 상승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다. 크래프톤 아까 설명드렸는데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손절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주식 토론방 가면 가끔씩 볼 수 있는 말이, 기관 투자자가 미쳤다고 이 가격에 샀겠냐, 이 가격에 미쳤다고 물렸겠냐, 외국인이 미쳤다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겠냐, 물렸는데 왜 파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손해보고 안 판다는 말이 뭐 돈이 많은 외국인에게는 당연할 수 있겠지만 얘들은 손절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JP모간이 최고점에서 들어왔다고 주가를 더 올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즉시 손절을 하면서 손해를 보고 나가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잘 활용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거나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활용할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거르는 게 맞다. 이거는 각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JP모간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매매할 종목은 시장에서 거의 없습니다. 가끔씩 터지는 첫 상승 거래대금 깡패 종목들, 그거 말고는 매매할 만한 게 진짜 없습니다. 차라리 거래대금 깡패를 기다렸다가 JP모간에 손길이 묻기 전에 또는 묻지 않은 종목들을 매매하거나
활용할 자신이 있다면은 지피지기로 수급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다면은 무조건 거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거래대금이 몰린 첫 상승에서는 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JP 모간이라 하더라도 거래대금 깡패 종목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는 그렇게 또 많지가 않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를 예로 들자면 첫 상승 때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건 제가 설명드렸지만 휴마시스든 SD 바이오 센서든 상한가를 갈 수 있게 도와준 게 외국인 단타입니다. 어쨌든 간에 2월 3일 날 이 순매수로 인해서 처음에 나가는 척 하다가 대놓고 상한가까지 쓸어 담으니까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첫 상승이기 때문에 강한 거지. 첫 상승 때는 이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데, 첫 상승인 대신 무조건 거래대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차트인데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하다면 언제라도 다시 첫 상승에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거래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JP 모간은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간다. 모양이 예뻐도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하면은 어차피 그 JP 모간 아니고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수급은 거래대금에 따라서 전부 다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무조건 나쁘다, 좋다, 내려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해 가지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며, 씁쓸하지만 종목들 상승 하락을 담당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